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 방향성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위험 선호가 더 심해졌고 부동산 구매 의향은 여전히 높았지만 금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랐습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입니다. 올해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산 레벨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특히 두드러졌던 한 해였습니다. 연가구 소득 상위 10에서 30%에 해당하는 사람들 3명 중 1명은 지난해보다 더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금융자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투자 성향을 알아볼 때 흔히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이렇게 총 5단계로 분류하는데요. 여기에서 공격 투자형과 적극 투자형을 합한 비중이 지난해보다 5.2%포인트 늘었습니다. 올 들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짙어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주식과 펀드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더 늘었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분류되는 예적금이나 채권, 보험 등에서의 투자 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식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국내외 할 것 없이 골고루 투자가 늘어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해외 주식에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홍콩, 서유럽 순으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어땠을까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면 이 가상화폐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소득 상위 30% 이내는 손실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관심이 생기거나 투자한 자산에서 가상화폐는 은행 정기 예적금보다도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투자 금액별로는 200만 원 이하가 43.5%로 가장 높았고 200에서 500만 원, 그리고 1000에서 5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집값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올해 집값 상승으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넘게 늘었고요. 총 자산 역시 1억 5천만 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연가구 소득 상위 10에서 30%에 이르는 부유층의 약 60%는 향후에도 부동산을 매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다만 대출이자 수준이 4에서 5%에 이를 경우에는 부동산 매입을 포기하겠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자산 관리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국내 주요 시중은행 PB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이 고액 예금자들을 상대하시는 이 투자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의 의견이라서 이제 좀 더 관심이 가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뭐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네. 고액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시지만 그 일반 투자자들 상대로도 또 상담을 하시니까 또 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귀 기울여 봐야겠네요. 네. 그럼 먼저 이제 주식과 채권, 뭐 달러 뭐 이런 것들을 자산을 어떻게 좀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솔직한 답변을 위해서 사실 익명성을 보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한 은행이 있고 또 확대, 축소 등 이제 큰 그림을 제시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는요, 현금 확대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는 좀 의견이 갈렸는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축소 의견을 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를 볼 수 있는 단기 채권은 확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역시 내년에 현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건 앞서 국민과 신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소 자산의 20% 이상을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뭐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금리 인상을 3차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때문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에 대비해서 이른바 실탄을 대비해라 이런 것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현금을 보유하는 목적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이럴 때 조금 빠져 있을 때 주식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자 하는 거고, 대체 자산을 이제 일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이유는 이게 위험 대비 수익률이 주식하고 채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네, 현금을 확보하라 이게 공통된 의견인 거고 네. 부동산 비중은 또 유지 또는 축소하라는 의견이 또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 내년 한국은행도 2차례 금리 인상을 좀 예고하는 등 또 이제 금리 상승기가 예고가 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6%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히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또 내년에 부동산으로 6%대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부동산 자산 비율을 유지 또는 축소해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식 투자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투자를 추천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그 메타버스, ESG 등 일부 테마 중심으로 현재 자금이 몰리고 있는 만큼 특정 섹터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ETF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기 채권보다는 3에서 6개월 내외의 단기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주식 투자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해외냐 국내냐 이것도 역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해외가 좀 더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내년 투자 비중은 그렇다면 국내냐 해외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시나 좀 더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네. 해외 쪽이 좀 더 선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다수 PB들의 의견과 일치하시군요. 네, 그렇군요.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라 이런 의견들이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네. 해외 주식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또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성진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현대오일뱅크 등 이른바 IPO 대여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이나 공모주 투자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내년 3월 또 대선이 있잖아요. 이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세계 금리 인상 그러니까 FOMC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요거에 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 기회를 살펴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비중을 좀 더 가져가고 공모주 청약도 노려라. 알겠습니다. 앞서 이 부동산 자산은 유지 또는 축소의 의견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아니면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올해 다주택자들이 이제 최근에 보유세 부담을 체감했거든요. 이런 만큼 예전처럼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좀 제한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의견들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기인 만큼 부동산 신규 매수에 대해서 대출 부담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각 가격 차별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상가와 관련된 상가용 부동산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의 낮은 저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납부를 하시면서 버텨왔을 건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나는 상가는 공실이고 나는 이자는 계속 많이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제 그 상가를 정리하기 위한 내가 매도하기 위한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PB들이 아무래도 직접 자산 관리를 해주는 이 고액 자산가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떤 쪽에 좀 투자에 관심들이 있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액 자산가를 한번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죠. 예.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그런 비중이 많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이요? 네.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금과 같은 실물 자산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국내외 우량 주식 그리고 ETF에 투자하는 그런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내년에 2%대 이상의 예적금 금리가 나올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런 예적금 상품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 좀 주목해 볼 만한 얘기가 또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흥 고액 자산가들은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장 기업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와 같이 상장해서 대박 나는 기업도 우리 봤잖아요. 예. 그런 경험을 살려서 초기 미리 사전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렇죠. 개념이군요. 초기에 미리 투자해서 음. 거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만 또 이제 가상자산도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일단 실체가 불명확한 데다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예.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